네, 안녕하세요. 학생들과 교감하는 수학 강사 김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팀장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고대 수교과를 졸업하고 영동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2년 활동하고 그 다음에 대원외고에서 정교사로 2년 재직하고요. 22년도부터 현재 시대인재 수학스쿨 1학년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띵거스라는 컨텐츠 팀에서 1학년 컨텐츠 총괄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지금 하나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은 그냥 컨텐츠 이렇게 점검하면서 저희 띵거스 나가는 거 그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머님들과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제 자랑,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막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냥 필요하신 부분만 이렇게 따로 챙겨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딱 이 시기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그리고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나누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달았습니다. 우리 아이 무엇이 문제이길래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의 문턱을 넘지 못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원인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공부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이 컨텐츠 소개도 사실 남들 다 하는 컨텐츠 또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면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남들 다 하는 컨텐츠는 생략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주고 아이들이 좀 좋아했었던 컨텐츠 한 두세 개 위주로만, 남들 안 하는 컨텐츠 위주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남들 다 하는 컨텐츠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퀄리티가 좋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손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설명회가 두 번째인데 어머님들 앞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항상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2등급 초중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대전제는 열심히 했다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 3, 4, 5등급이 된 친구들은 사실상 제가 주제에 담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네 가지로 좀 저는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숙제를 하는 거는 공부를 위해서, 지식 습득하기 위해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은 업무 처리하듯이 국어 킬, 수학 킬, 영어 킬, 숙제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숙제를 100문제를 아이들한테 줬다라고 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애들이 처음에 풀 때 50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해설 안 보고 추가적으로 더 풀었던 20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 숙제를, 수학 숙제를 6시간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4시간 동안에 70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설지 안 보고 상황 자체를. 그러면 이 4시간 동안 70문제를 푼 거는 사실상 본인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좀 갈무리하고 다듬는 과정이었겠죠. 그 이제 남은 30문제에 대해서 새로 문제를 풀고 본인 걸로 소화를 해야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0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송파구에서 쭉 나고 자랐는데 저희 어머님도 되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대치동 라이딩을 계속 어머님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깁생, 저희 주적이죠. 깁생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깁생 1레벨, 한석원 선생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석원 선생님 수업 3년 동안 들었고, 그리고 고대 수교를 입학했습니다. 갑자기 깁생 홍보가 돼버렸는데 어찌됐건 포커싱은 저희 어머님도 되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잔소리도 되게 많이 하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숙제를 한 80%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부릅니다. 야, 너 어제 독서실 갔잖아. 독서실 가서 뭐 했어? 왜 놀았어? 왜 20%가 안 된 거야? 100%를 해야지. 엄마 나 최선을 다했어. 근데도 못한 거야. 너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한다. 두 번째, 선생님 저희 아이는요 과제 성취도 정말 성실한 아이예요. 과제 성취도 항상 100%고요. 근데 왜 성적으로 연결이 안 될까요? 저는 이 과제 성취도 100%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30문제 남은 부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 2시간 동안 30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풀었으면 본인 걸로 남지가 않아요.
결국 수학 문제는 좀 고난도, 지금은 우리가 지금 1등급 무턱을 두드리는 아이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문제 가지고도 그 안에 정말 한 10가지 개념들이 다 엮여져 있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한 문제를 풀고도 30문제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30문제를 풀고도 머릿속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2시간, 3시간을 버리는 쓰레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제 성취도가 80%, 72%다.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100%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그 좀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나 100% 해야지. 그래야 선생님한테 칭찬받지,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100%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과제 성취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내가 되는 거. 한 문제라도 두 문제라도 더 건져가는 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면 안 되고 양치기보다는 한 문제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1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30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해설지를 보겠죠. 선생님한테 질문하겠죠. 근데 본인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했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예를 들어 제가 수업 때 수업하고 나서 좀 테스트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 따로 상담할 때 야, 너 수업은 이해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성적으로 연결이 안 돼? 아, 선생님 저 성적 그 수업 때 이해는 되는데 혼자 풀 때 안 돼요. 그건 내가 설명을 잘해서야. 너가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때 이해했다는 착각을 한 것뿐이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도 해설이 한 10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문장 단위로 그냥 팩트는 이해가 됩니다, 애들이. 아, 이거니까. 근데 문장 간의 연결고리, 그 이음새,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백지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 둘째 줄까지 했는데 셋째 줄이 맨 땅에다가 어떻게 해석하지? 그 과정이 평소 해설 볼 때 아니면 수업 들을 때 연결고리, 논리적 근거를 본인이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하지 말고 충분히 여유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해했다는 그 단어를 다시 해야 되는데 혼자 다시 풀 수 있는가, 그리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너 이거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문제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못한다는 거는 그냥 넷째 줄 다음에 다섯째 줄이 와야 된다라는 걸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해설지 봤는데 해설지에서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암기에 의한 수학은 무조건 막히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초반 3, 4, 5등급은 유형별로 학습을 하고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 데 포인트는 생각하는 수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숙제를 할 때 자, 30문제 모르는 게 생겼지. 3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거 해설 봐. 해설은 제2의 선생님이야. 너무 좋은 선생님이야. 해설은 적극적으로 참고해. 다만 해설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풀지 말고 다음날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날 풀어라 라고 하는 거는 그 셋째 줄에서 넷째 줄에 연결되는 이음새가 기억이 흐미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는 해설을 보고 적극적으로 이해해라. 그리고 나서 다음날 풀어라.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또 해설을 봐.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그리고 나서 주말에 한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그렇게 따로 학습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이번에 시험 어땠어? 엄마 나 실수했어.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엄마 나 실수했어.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도 엄마 나 실수했어. 이게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구조적으로 대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실수 노트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으면 돼 라고 살면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수학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본인이 실수를 많이 경험해보고 그걸 노트로 오답 노트 작성하듯이 그냥 노트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내가 중간고사 때 4 곱하기 8을 24로 적었어. 그럼 그걸 하나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 왼쪽 상단에 있는 양수 조건을 놓쳤어. 그럼 그거 스크랩해서 거기 왼쪽 상단에 있는 거 놓쳤어. 아니면 그림에서 뭐 조건을 놓쳤어.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기반으로 누적해서 만들고 그걸 시험 전날에 그냥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1, 고2, 고3 계속 쌓아나가다가 점점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경계를 하는 거죠. 나 이런 실수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좀 실수했다에서 진짜 실수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력이 부족한 건데 방어 기제처럼 애들이 나오는 거죠. 엄마,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실수했다고 하면 그래도 덜 혼나니까. 아유 이놈, 다음부터 문제 꼼꼼히 읽어. 이렇게 말 한마디 듣고 끝나니까 좀 방어 기제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 발언은 절대 애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순간 그냥 라포 깨지고 엄마 나 진짠데 힘든데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냥 구조적으로 애들이 실력을 높일 수 있게, 그리고 우쭈쭈 좀 해주는 겁니다. 그냥 아 그래, 아유 문제 좀 꼼꼼히 읽지,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른 식으로 뭔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나누는 게 저는 좀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교육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도 3번과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시간 관리를 못했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100점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고 일단 등급을 갈라야 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정교 1등도 시간이 부족한 시험입니다. 근데 당연히 뭐 중상위권 하는 친구들, 상위권 하는 친구들 누구나 다 시간이 부족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목표가 있을 거고, 목표에 따라서는 누군가한테는 시간이 남는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건 이번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컷하고 2컷 주요 학교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학교별로 분석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여기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25점 만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한 83점, 82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쭈루룩 봤을 때 뭐 단대 같은 경우 특이한 거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거는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저는 요거 그대로 유인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사진 찍다가 혹시나 설명 놓칠까봐 제가 다 적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나중에 정리하시면 다 되고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평균적으로 3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2문항이 있고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 중에서 3문항은 버리고 19문항만 50분 안에 풀면 1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3문항을 결국은 고르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버려야 돼. 이거 사이즈 안 나와. 내가 못 풀어. 보내줘야 돼, 이 친구는. 하는 그런 문항들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 1, 2번에서 얘기한 건데 결국은 끝까지 스스로 답을 내봤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시험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나서 시간 한 30분 20분 남아있는데 나한테 6문제 7문제가 남아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거는 과거에 내가 이 문제 이 유형에 대해서 풀어봤던, 끝까지 답을 내봤던, 답을 동그라미를 내봤던 그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이라도 문제를 풀고 양치기 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제 못 해온 친구들 혼 안 냅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결국 100%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갈 수 있는 용기는 어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게 시험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객관식 5번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그럼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뒤에는 훨씬 더 어려울 건데 5번에서 막히면 이번 시험 조지는 거 아니야? 안 돼! 이러면서 막 5번을 끝까지 풀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 바퀴에 오잖아요. 그냥 정말 마술처럼, 마법처럼 드라마틱하게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풀다 보면 풀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라.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라. 그렇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삼았는데, 결국 여기에 포인트들은 학원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학원을 골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컨텐츠, 좋은 강사를 골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고, 속이는 행동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과제 성취도 100% 나오고 그런 것들은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길러주는 게 저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기죽이는 거 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거는 좀 넣어두고 차라리 학원 강사한테 좀 얘기를 넘겨주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포인트들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들이고, 일단 차별점으로는 저희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형, 모든 단원을 8단계 레벨로 쪼갰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모든 유형, 모든 단원을 이렇게 쪼갰고, 그리고 나서 단계별로 L3 교재부터 S 교재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A1반, 제가 A1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에는 L1 교재로, 그래서 3, 4, 5, 6 레벨이 들어가고 학기 중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L0 교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3반, A2반, A1반, S반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체계화가 되어 있다. 난이도별로. 그럼 이게 이 장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A1반 같은 경우에는 입반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근데 입반 테스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 내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는 조금 다양합니다. 스펙트럼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넣어주면 장점이 뭐냐면 오늘 수업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본인은 A, B, C 단계를 풀어라.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수업 괜찮았다. 좀 더 어려운 거 풀고 싶다. 그러면 B, C, D를 풀어라. 이렇게 선택을 줍니다. 그래서 A를 풀 거냐 D를 풀 거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단원이 다르고 본인이 예를 들어 부등식은 좀 괜찮다. 그러면은 4, 5, 6을 풀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좀 어렵다 하면 3, 4, 5를 풀고 선생님 근데 3도 저는 어려워요. 라고 하면 저희는 다 유형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1, 2레벨을 뽑아주면 됩니다. 또 반대로 선생님 저는 6레벨도 부족해요. 갈증이 납니다. 계속 주세요. 그럼 7, 8레벨을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음부터 달라고는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최대치를 다 학생들에 맞춰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 현재는 6레벨이구나. 학기 중에 7레벨을 다시 보자.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요거 서브 콘텐츠도 할 얘기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따로 살펴보시고 요거는 띵동띵동 아이들이 이러고 노는데 이게 띵커스 동형 모의고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띵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줄여서 말하는데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요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캔본입니다. 그리고 이 스캔본을 가지고 한글 파일로 다 옮겨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폰트들 다 일일이 찾고 그 다음에 간격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요걸 저희가 시험지로 만드는 겁니다. 띵커스에서 이번에 기말고사부터 저희가 처음 시행했거든요. 중간고사 때는 진행을 안 했고 기말고사 처음 진행할 때 제가 모든 학교 1, 2학년 담당 모든 학교를 다 했습니다. 56개 학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막 폰트 찾고 이게 굴림체야 궁서체야 HY 궁서체구나 HY 헤드라밍 막 이러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학기 중에 나가는 파이널 교재인데 제가 오늘이 이제 월목반 종강이고 월요일날 종강의 전차시에 3일 전에 나갔습니다. 애들 보니까 막 와 똑같아 개 똑같아 이러면서 선생님 저 PTSD 와요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섭외한 거 아니에요? 이 바보야 학교 선생님 어떻게 섭외해? 이러면서 막 애들이 그만큼 되게 좋아했던 컨텐츠여서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 뭐 객관식 구조나 단답형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미 내신 기출이나 모의 기출로 다루는 컨텐츠지만 요거는 저희가 유일하게 직접 강사들이 제작하고 현재 그 경향성에 맞게 제작하는 컨텐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방학 때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게 아까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작년까지 수업을 3개를 깔았습니다. 월금반, 화목반, 수토반 이런 식으로 학기 중에. 근데 지금 월목반 하나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모든 컨텐츠가 일반 시중 해설제가 정말 아이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기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가독성도 안 좋고 사퍼도 안 좋고 왜 이런 식으로 티칭하지? 그래서 저희는 티칭의 흐름에 맞게 모든 것들을 해설을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려운데 제가 이 햄 문제 해설하는데 해설 쓰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그리면서. 그만큼 수업 외에는 그냥 연구실에 박혀가지고 그냥 이러고 시체처럼 그냥 해설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재 컨텐츠 자체가 수업과 연계되는 해설지로 작성을 하려고 많이 하고요. 오답노트 뭐 요거 학부모님들께 나가는 자료인데 요것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따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띵커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강사 7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1 쪽만 좀 살펴보면은 S반부터 A1, A2, A3 각 반에 한 번씩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지금 혹시나 A1반을 수강을 못하는데 A2나 A3 아니면 S반 다른 좀 컨텐츠 괜찮다 여기 좀 흐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동일한 컨텐츠, 동일한 자료, 동일한 질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저희가 다 결국은 수학교육과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좀 티칭하는 거 이런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 띵커스 수강한 학생들 대상으로 공동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공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매번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올리는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좀 상대적으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경각심이나 아니면 긴장감 좀 유발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다는 효과가 큰 것 같아서 이렇게 색깔별로 반별로 이렇게 학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동기부여 목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쿠폰인데요.
애들이 매일마다 보는 테스트에서 상위 30% 학생들한테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 클리닉 참석하는 친구들한테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쿠폰 가지고 이렇게 노란 꼬무줄 근처에 협약을 해놨는데 쿠폰 교환해서 음료수 교환할 수도 있고 본인은 음료수 이런 거 안 먹어 나는 문화상품권을 교환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즌마다 종강주에 이렇게 교환해주고 있고 월요일날 제가 저희 반 학생 경기여고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상위 30% 매번 하고 클리닉을 매일마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6만 원 교환해 갔어요. 6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월 14일은 저희가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네. 근데 우리는 파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좀 애들한테 이벤트 재밌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파이데이니까 미트파이 준비해가지고 저희 송파구에 되게 맛있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나눠주고 난 뭐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저녁 못 먹고 오니까 막 이것저것 사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아까 첫 번째 컨텐츠 얘기할 때 어떤 강사가 와도 학생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학은 본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애들 막 도살장 끌려오듯 학원 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재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막 시도를 합니다. 돈을 더 써서라도 애들 돈으로 뭐 매료하서라도 좀 공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좀 협약하는 거를 좀 굿즈나 이런 것도 더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요거 또 따로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정규반은 방학 때는 주 3회로 이렇게 늘리고요. 학기 중엔 주 2회로 간다. 그다음 이 친구들이 여름방학에 가장 필요로 하는 수업이 원래는 방학 때도 꾸준히 저는 컨텐츠 작업만 하려고 하다가 학생들이 너무 요청해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특강이 대수 특강이다라고 해서 딱 하나만 더 좀 이렇게 요청해서 하고 다시 학기 중으로 돌아가면 저는 수업 하나만 하는 강사가 됩니다. 네. 요거는 그 맨 뒷페이지 보면은 QR 찍으시면은 띵커스가 어떤 집단인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맨 뒷면입니다. 맨 뒷면. 그래서 요거 그냥 핸드폰에 QR 찍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학생들과 교감하는 수학 강사 김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